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심리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강의하고 또 때로는 상담도 하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곽금주입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어른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두드러지는 거가 파이톤 컴플렉스입니다. 파이톤 신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파이톤은 태양의 신의 서자예요. 그러니까 늘 서자라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해도 믿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파이톤이 아버지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입증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더니 그래, 그러네. 그러면 내 태양의 마차를 빌려줄게. 그걸 가지고 막 타고 가면은 전부 사람들이, 신들이 보고, 야, 맞구나, 라고 생각할 거다. 그래서 그걸 빌려줍니다. 너무 신났어요. 막 몰고 막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이게 운전을 잘 못하잖아요. 처음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서 농작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결국 속도 이제 잘못해가지고 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그러한 거를 두고 파이톤 컴플렉스. 결국은 부모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나 부모님이 뭔가를 강조해요. 더 잘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해요. 트럼프가 이런 파이톤 컴플렉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엄격했고 그래서 아들들에게 엄청난 걸 요구했어요. 모든 패배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우리 집에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막 뭐든지 막 쇼업하잖아요.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버지보다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또는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무슨 일이든지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들이고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여자들도 있어요. 아, 여자들도 그런가요? 네. 네. 엄마가 야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되고 너는 나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고 너는 조금 더 성공한 그런 여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엄마가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하니까 그래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어떻게든지 잘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너무 매달리게 되고요. 막 승진하고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골드미스라고도 했잖아요. 네. 너무나 지나치게 승진 위주고 남자들하고 경쟁해서도 내가 이겨나가야 되겠고 그러한 거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한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뭔가를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도 우리 현대 여성들 중에서 그런 경우들 많을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외부에 대한 어떤 인정에도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처음에는 엄마나 아버지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잖아요. 나가면 부장님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동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작은 거에도 민감해지고 시시비비를 너무 가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컴플렉스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어린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경험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근데 내가 어린 시절 이렇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 무의식적인 부분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어린 과거에 이제 등장하는 거가 형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성장을 해갖고 이제 점차적으로 중학교를 가고 대학생이 되고 이랬는데 부모하고 갈등이 점점 심해져요. 아동기 때에는 내가 어릴 때에는 엄마가 하는 대로 다 하게 됐는데 나도 이제 뭔가 내 의견을 얘기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는데 내가 이제 이 사춘기 때나 중학생, 고등학생 가게 되면 나도 판단할 수 있고 나도 이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해요. 이러니까 아빠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는 얘가 나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있고 그거에 따른 두려움이 살짝 들어서 얘가 내 이전에 아동이었을 때하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하게 하지 마라. 너무나 강압적으로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요. 대학생이 됐어요. 가장 예쁠 때잖아요. 이제 막 대학에 붙었고 20대고 그러니까 막 짧은 치마도 입고 막 머리도 치렁치렁거리고 또 남자친구도 만나게 되고 막 이러는데 엄마의 잔소리가 은근히 늘어나요. 너무너무 간섭이 심해지는 거예요. 물론 엄마의 입장에서는 네가 이제 컸으니까 조심해라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엄마의 그 안에는 우리 딸이 저렇게 성숙했구나 하는 약간의 긍정적인 그리고
대견한 마음과 나는 그 젊음에 다 어디 갔나. 나는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니까 그걸 의식 안 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 젊은 시절 다 갔네. 너를 위해서 다 희생하면서 내가 다 보냈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복잡하게 있으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거나 간섭을 하거나 딸의 입장에서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갈등이 확 심해질 때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중년으로 들어서고 있는 엄마의 심리적인 변화를 딸이 못 알아채는 거예요. 엄마도 바뀌고 있거든요.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아니에요. 부모님도 그 시기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돌이켜보면서 부모님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생길 거고요. 어쩌면 나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탁 있을 때가 있을 때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컴플렉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부모를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릴 때 가정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겪게 되는 거가 형제들, 자매들, 형제들 간에 알지 못하는 질투가 있어요. 아, 맞아요. 저도 동생이 있어가지고 여동생이 있는데 예전에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동생도 저를 이해를 못하고 지금은 그래도 사이가 많이 괜찮아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질투 혹은 뭐 이제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었던 거죠. 그거 봐. 이제 이 유튜브를 많이 하시니까 심리학을 이제 많이 알게 돼갖고 아 그랬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불편해. 왜 불편한 거죠? 아주 우리가 원시사회나 옛날 하면은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먹을 게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첫 애를 낳아요. 그럼 얘는 엄마의 사랑과 먹을 걸 다 온전히 받고 있다가 동생이 태어나. 그러면은 동생한테 아무래도 뭔가를 뺏기고 있잖아요. 진화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살아남는 거, 생존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얘한테 뺏기고 있다. 관심도 뺏기고 있다. 그래서 막 심하게 되면은 퇴행이라고 막 애기 흉내내고 막 갑자기 막 이런 것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잘 크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 차가 많으면은 그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느껴요. 나이 차가 나도요? 있어요. 형제는 형제예요. 어느 순간에 그거를 자각하게 되는 거가 인간의 아주 본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둘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적이 있어요. 자기가 온전히 받지 못하잖아요. 나의 심리적인 적은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산 상속 문제로 변호사를 많이 찾아간대요. 네. 근데 그 변호사에게 찾아온 의뢰인은 굉장히 좀 이제 죄책감도 가지고 있고 내가 이제 유산 문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산 문제로 상속 문제로 변호사에게 찾아와서 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현대판 자원인 거잖아요. 그 자원을 내가 지금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콤플렉스가 있지만 이 콤플렉스를 잘 극복하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우리 한동안 아들러의 열등감, 그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다 이 열등감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열등감 이론을 쫙 폈잖아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 뭐다, 내가 열등감 이거야. 그래서 극복하려고 할 때 성공도 이루어지고 성취도 이루어진다고 봤거든요. 컴플렉스는 열등감보다도 더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더 트라우마틱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 근처만 오게 되면은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컴플렉스를 그대로 두면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은 컴플렉스가 뭐예요? 글쎄요. 전 콤플렉스는 말하기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봐요. 네. 그래도 알고는 있네. 네네. 알고 있으면 됐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컴플렉스 저도 있는데, 이제 외모적인 게 제가 키거든요. 나 이제 요새는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키만 컸으면 나 그래도 좀 괜찮았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네. 또, 이러다가 뭔가 포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키를 얘기를 안 하고 큰 척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진짜 둥둥 떠댕겼고요. 그 다음에 뭐 옷도 막 다 치렁치렁 입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건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이걸 감추려고 그러고 뭐 막 이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구나. 그래서 인정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거 별거 생각하고 그런데 구애받지 않게 되면서 굉장히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컴플렉스가 자기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버려 두게 되면 내가 사회생활 할 때도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이게 병적으로도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컴플렉스가 뭔가 하는 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어린 시절에 형성된 컴플렉스잖아요.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다는 건데 이 컴플렉스를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고무줄 얘기하는데 고무줄 길이는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만큼 늘려질까?
아무리 길게 태어나서도 안 눌리고 있으면은 그대로. 짧게 태어나서도 자기가 한껏 늘리면 더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능도 그렇고요. 성격도 그래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컴플렉스 물론 중요하고 어떤 경우는 트라우마틱하기도 하지만 그 컴플렉스를 나의 장점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나의 개성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거를 우선은 파악해가지고 바꾸려고 노력하게 되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학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형성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찾아내야 돼요. 내가 왜 그 부분만 되면은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하는지, 또는 내가 피하려고 하는지, 그게 뭘까 하는 거를 찾아내보기 시작해야 돼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심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찾아내서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게 별거가 아니게 돼요. 이전에 제가 뭘 사가지고 가다가 학교에서 그냥 꼬꾸라지면서 넘어졌거든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그거를 친한 분들한테 나 꼬꾸라져가지고 애들이 다 쳐다보고 막 이런 식으로 딴 교수님한테 떠들기 시작했더니 다 웃어요. 얘기하고 나면 별거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친한 사람한테 나 컴플렉스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필요해요. 우리가 상담 왜 받아요? 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걸 찾아가는 그러한 그 로저스 이론은 그거거든요. 여기서 또 제가 궁금한 게 그 아까 전에 이제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컴플렉스 중에 인정 욕구. 네. 그 컴플렉스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허무함을 느끼는데 이런 허무함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 무엇을 추구했는가, 어떤 거를 내가 위해서 이 일을 했는가 하는 건데 우리가 의미, 가치를 두는 거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외부적인 게 있고 내부적인 게 있어요. 근데 외부적인 거가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 웃으세요? 그쵸? 너무 전국을 찌르셔서. 근데 이제 그것만 너무너무 추구해서 보다 그러면 이제 뭐 광고도 달게 해야 되겠다. 뭐도 해야 되겠다. 원래 내가 목표했던 거하고 변질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하고 있는 거에 기본적인 목표,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심리학을 알리려고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놀면서. 네. 이 심리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거잖아요. 것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네. 뭐 구체적으로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의미를 자기가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 또 내가 이거를 통해서 이런 심리학자들을 만날 수 있다. 네. 그런 거라든지 독자들하고 내가 댓글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내가 더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의미를 찾고 만들어가고 이거로 내가 사회에 공헌한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요. 어느 순간은 요만큼만 되면 계속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사업도 막 벌리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원래 자기 초심하고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CEO들이 왜 법적 문제도 생기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러잖아요. 그게 자기 의미를 외부적인 게 너무 찾고 있는 거죠. 이거로 인해서 나도 발전하고 회사 가는 거에서 이게 기계적이고 부수적인 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하나 해가지고 우리 부서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내가 내 성장이 있고 이렇게 자기 발전, 자기 의미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거. 의미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누가 만들어 주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그걸 계속 추구하고 수정해 나가고 이러한 것들을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럼 나도 거기 가야지. 나도 이거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외적인 성과만 치중을 하게 되면 외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사실 돈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돈 말고 명예 혹은 돈 굉장히 소수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찾게 되는 경우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어떤 허무주의나 네. 외적인 사람들의 어떤 인정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현대사회에서 이 돈은 중요해요. 근데 이것 자체를 목표로 두게 되면 그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고요. 내가 의미를 두게 되면 돈은 저절로 조금씩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거가 돈은 조금 적게 오더라도 내가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컴플렉스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컴플렉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컴플렉스 같은 경우 좀 어떻게 그래도 말해야 되나요? 말해야 된다는 거 자체가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컴플렉스를 다 가지고 있지만 별로 나가 지장이 없으면 그냥 생활하시면 돼요. 그러나 내가 과하게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삶에 영향을 주고 불편하고 약간 그런 거가 있을 때는 내 안을 들여다보자. 그러면은 분명히 찾아질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다. 또 부모님도 내가 이해를 해주는 거가 필요하거든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고 나는 또 모르고 쫓아갔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가? 부모님은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주기 시작하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이 삶과 내 어떤 심리적인 걸 좀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찾아서 꼭 남한테 얘기해야 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얘기하지 말라 그래도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도 그렇구나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가 이제 인정받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적인 가치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내 컴플렉스에 대한 장점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내 컴플렉스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 찾아내는 거 우선. 그리고 이거구나 하면은 내가 도리어 나의 장점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굳이 장점으로 막 억지로 만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쏟고가 아니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가 내가 그걸 인정하고 알게 되는 거. 그것 자체로도 충분하거든요. 그 얘기하면 나는 되게 약간 컴플렉스야. 그건 좀 피해줘 라고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해를 시킬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삶의 하나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극복하려고 할 수도 있고 모든 거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가 제일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걸 내가 막 힘들어한다고요. 그렇게 세상이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내적이고 막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약간의 담대함 용기 뭐 이런 거를 가지게 될 때 세상은 참 편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믿게 되는 경우하고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누군가가 못하게 하고 있는 듯하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자꾸 새롭게 가지게 되면 굉장히 생활도 재밌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를 우리가 굳이 힘들고 어렵게 내가 신경 쓰면서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컴플렉스가 외부적인 것 때문에 내가 받는 것도 많은데 내 내부가 나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정적인 거가 내 지금 현재 생활을 갉아먹고 있거든요. 얼마나 불쌍해요. 주변에 외부적인 것도 힘든데. 그래서 내 내부적인 거는 내가 그래도 스스로 다독거려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나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이 내부에 있는 나의 어떤 상처라든지 그런 어떤 결점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조금 더 컴플렉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의 과거가 지금 현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가 또 미래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지금의 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그러면 내 미래도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힘든 거라든지 그런 게 없도록 내 성격도 자꾸 긍정화시키고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나의 미래도 달라진다. 성공적으로 바뀌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곽금주 교수님을 모시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그런 컴플렉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